개성 만점 연기로 드라마와 영화를 종횡무진 누비는 배우 이혜은. 2002년 7년간의 긴 연애 끝에 품절녀가 되고 6년 만에 현서 엄마가 되었는데요. 그 작던 아이가 어느새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고 개성 강한 현서가 삶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엄마 이혜은을 오늘의 공감 부모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에는요 가을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촉촉하게 내린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라이프토크 부모, 오늘도 변함없이 또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공감 부모 화면에서 만나보셨죠? 원래부터 또 부모의 가족이기도 하셨던 우리 배우 이혜은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그러니까요. 엄마 이혜은입니다. 아니 우리 도대체 몇 년 만이죠? 한 3, 4년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근데 도대체 왜 그대로신 거예요? 저요? 네. 현서만 쑥쑥 크고 우리 이혜은 씨는 그냥 그럴 리는 없어요. 그대로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미 너무 반갑다고 방송 시작 전부터 우리 네. 이혜은 씨 오셔서 너무너무 오랜만이라고 반갑다고 인사 전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혜은 씨의 고민과 더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눠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동상담 전문가 유재령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이시고요. 지금 현재 전북교육청 장학사이기도 하신 김성효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은 씨, 저희가 그 부모 함께 할 때만 해도 우리 현서가 한 4, 5살? 5살, 6살 이럴 때였어요. 그때 정말 천사같이 예뻐서.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제일 예뻤던 때인 것 그때가 같아요. 가장 행복했던 때다. 네. 그랬던 현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9살이 됐습니다. 아이고, 얼굴에 나는 개구쟁이입니다. 이렇게 하고 써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즘은 어떤 걸 제일 좋아해요? 요즘은 여전히 태권도 좋아하고 네. 있고요. 뭐 만들기, 공학 이런 것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네네. 한수민 양과 지금 며칠 전 사진까지 나왔네요. 며칠 전에 또 한이를 만났군요. 네, 제 드라마 현장에 또 데려가서 아유. 그렇게 개구장이가 수민 양 앞에서 너무너무 얌전해지고 네. 겸손해지더라고요. 배신감 느꼈어요. 역시 현서도 남자는 남자인 걸로. 그러네요. 네. 네. 많은 분들께서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뭐 이런 글들 지금 보이시죠? 네. 좋은데요. 바로 실시간 소통이 되네요. 그렇죠. 좋아요. 네. 이렇게 그리고 유재령 선생님 또 장학사 김성효 선생님 이렇게 반갑다고 또 인사를 또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요. 저희 라이프토크 부모는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EBS 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회원 가입하시면 바로 저희와 함께 실시간 방송도 보실 수가 있고 공감 댓글 또 질문도 올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모바일 톡톡 부모단에 인터넷 카페 동탄맘들 모여라 여러분들께서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댓글 많이들 올려주시고요. 질문 올려주신 분들 저희가 10분이 아니고 17분을 매일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현서가 굉장히 스마트하고 그리고 또 젠틀하고 똑똑하고 딱 부러지는 그런 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점만 모아서 얘기하자면 네, 좋은 점만 모아서 얘기하자면 네. 그리고 진짜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실 우리 이혜은 씨 같은 경우에는 네. 늘 항상 부모에서 좋은 그 엄마 되는 법을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부모시잖아요. 한 2년 동안 같이 가족으로 지내면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랬죠. 예, 근데 그건 현서가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닐 때 얘기고요. 초등학교 입학을 하니까 네. 새로운 고민거리, 걱정거리, 그리고 제가 이제 애가 하나다 보니까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요. 오늘 나와서 어떻게 네. 하면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게 할 수 그래요, 있을까 그래요. 그거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는요. 학교만 가라. 학교만 제발 가주면 나는 정말 너무 몸이 가벼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막상 학교를 보내놓고 나면 공부에 친구 관계, 선생님 또 네. 야, 이걸 어떻게 해야지? 더 큰 고민들이 좀 생겨나는 네, 것 제가 같아요. 작년엔 제가 1학년 학교 생활 하고 있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맞아요. 이게 아마 이혜은 씨 고민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고 또 이제 학교를 보내고 계시는 모든 학부모님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제를 학교 적응 대작전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사실 학기 초에만 학교 적응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2학기 이제 중반쯤 접어들 때
애가 정말 잘 적응을 해서 잘 다니고 있는지 더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육아학교 앱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Q&A 코너를 통해서 질문들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또 이 학교 적응과 관련된 질문 올려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와 관련된 공감 질문들 몇 개 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람들 앞에서 말하거나 의사 표현하는 것을 힘들어한다는 제목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식구들과는 말도 잘하고 의사 표현도 잘하고 활동도 잘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말도 안 하고 체육 활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해서 힘든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걱정입니다. 라고 하신 분도 계셨고요.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 때문에 힘드네요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신 질문도 있었어요. 평소 과하게 활발하고 산만합니다. 그래도 착하고 학습 능력도 안 떨어지고 학교도 재미있게 다녀서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학부모 상담 때 반전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아이가 수업 시간에 너무 산만하고 딴짓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의 잘못한 것만 듣고 상담이 끝났는데요. 네. 선생님이 저희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게 보였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요? 라고 사연을 올려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네. 아이고, 고민이 참. 다양하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너무 얌전한 아이를 키우면서 걱정을 아, 그러시구나. 하고 살고 있거든요. 저는 반대예요. 어떠세요? 두 번째 이제 고민 사연이 저희 현서 얘기예요. 그래요. 저도 선생님하고 이제 2학년 딱 되자마자 네. 상담하잖아요. 선생님 말씀 듣고 저 울었잖아요. 진짜로요? 네, 그러니까 오. 이 비슷한 얘기인데 현서도 이제 호기심 많고 활달하고 이런 점이 오히려 이제 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칭찬으로 저한테 많이 피드백이 왔었어요, 선생님들한테. 네. 근데 학교를 이제 들어가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좀 튀는 행동을 자주 하고 산만한 아이로 이제 보여지는 네네. 거죠. 현서는 변한 게 크게 없을 텐데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그런 점이 튀어서 다른 친구들에게 이제 방해를 주는 일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바를 선생님 통해서 또 듣게 되니까 자괴감이 들면서 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충분히 공감이 되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그렇죠. 아이가 집에서는 아무리 이래도 학교 가서 선생님 앞에서는 그래도 그럴 줄 알았어요. 네가 눈치껏 행동하겠지라고 네. 생각하는 게 엄마 기대거든요. 네, 근데 똑같았던 거죠. 그 기대가 와르르르 무너지면서 예.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제3자의 잣대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예. 가슴이 그냥 덜컥 내려앉으셨을 것 맞아요. 같은데요. 사실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흔하지 않나요, 선생님? 좀 위로가 필요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현서 같은 아이들이 사실은 저학년 교실에서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남학생들의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주 드문 케이스라기보다는 네.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특히나 이렇게 저학년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행동이 여학생들보다 더 커요. 그래서 선생님 눈에도 오히려 저 잘 띄고 네. 그러니까 말을 잘 안 듣는다던가 주의 집중을 못 하고 있구나 이렇게 선생님들 보실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네, 중요한 것은 아이는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자라는 과정에 있고 또 지금 설사 이런 문제 행동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네. 행동이 있다 네. 하더라도 이렇게 자라면서 아이들은 얼마든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가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네. 우리 아이는 자라는 과정에 있고 또 좋아질 거다 이렇게 믿고 또 네. 기다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문제아라고 믿는 순간부터 문제아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굉장히 믿고 기다려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네. 역시 부모님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시선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설마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으셨죠? 종종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하긴 해요. 말은 못하지만. 말은 안 하지만. 예, 이제 이 시간이 이제 2학년이 되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에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근데 참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 아이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고 변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내 아이를 좀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참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유는 아이도 다 알거든요. 엄마가 학교에 온다는 얘기만 들어도 지가 벌써 이제 딱 긴장을 하고 선생님한테 무슨 얘기를 듣게 될까. 그런 눈치는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눈치가 엄마 눈치를 본다는 것 자체가 네. 그나마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많다는 건데요. 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정말 공감을 많이 하고 계세요. 딴 애한테 피해주면 안 되는데 이 얘기가 너무 공감되지 않으세요? 네. 학교 가서 정말 잘하지는 못해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준다는 얘기만 좀 안 들어도 좋겠다라는 얘기들. 네, 맞습니다. 그리고 4학년 우리 둘째 딸 친구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는 친구가 없어서 그것도 아. 걱정이라고 하시는 분들. 가은 준우님만께서는 시골로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것도 걱정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학교와 관련돼서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은 정말 너무나 여러 가지로 여러 각도로 다양하네요. 네, 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궁금한 점들 계속해서 저희 그 홈페이지 통해서 계속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서 또 Q&A를 통해서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중에 또 방송 끝나고도 답변해드리니까 많이 올려주십시오. 자, 오늘 투표하기도 한번 해볼까요? 오늘의 주제는요. 학교 적응, 이게 걱정이다 입니다. 네. 보기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1번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서, 네. 두 번째 존재감이 없어서, 세 번째 친구와 어울리지 못해서, 네 번째 규율을 잘 지키지 않아서. 네. 사실 뭐 1, 2, 3, 4번 다 걱정이죠. 다 그렇죠. 잘해야 되는 건데 네. 아이의 학교 생활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을 하나 골라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첫 번째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좀 심도 있게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1, 2학년 아이들이 엉덩이를 붙이고 책상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그렇죠. 도전 아닌가요? 사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좋아하는 과목 하면 대부분이 체육을 꼽습니다. 네. 마음껏 네.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체육 시간에는 몸을 움직이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네. 근데 즉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나 저학년 학생들이나 할 것 없이 네. 40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냥 바른 자세로 앉아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개중에는 막 고문받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학생도 있을 정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죠. 그럼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은 수업에 좀 집중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진짜요. 네. 우선 가정에서 좀 해주셔야 될 것들은 네. 조절의 연습을 할 수 있게 엄마가 대화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혼내기보다는 특히 뭐 얘가 흥미를 좀 못 느끼고 있는 과목에서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국어가 너한테는 재밌지 않나 봐. 네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 더 재밌을 때 말이야.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현실을 좀 알려주는 거죠. 근데 너가 처음엔 재미없다고 생각해도 막상 하다 보면 재미도 생기고 네. 네가 아는 것도 많아져. 혹시 네가 너무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쉬는 시간이나 집에 돌아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내가 집중에 성공할 수 있는 경험을 하도록 어머님이 네. 좀 끌어주시는 건데요. 물론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내가 모르던 거, 익숙하지 않은 거를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내가 모르는 것에도 도전을 하고 거기서 흥미를 갖게 되고 할 만한 것, 익숙한 것 이런 경험들이 늘어나다 보면 해야 될 것들을 하게 되는 행동들이 많아지니까 네. 그 과정에서 집중력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어머님이 혹시 1대1에 관심을 더 주실 수 있으시면 네. 아이들이 정서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면 집중도가 더 좋아지기도 하고요. 할 일을 더 열심히 하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아주 활달한 애들은 규칙을 안 지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규칙을 잘 지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조절하는 행동 같은 모습을 보일 때, 네. 뭐 제자리에 놓는다거나, 줄을 잘 지켜서 섰다거나 이럴 때 많이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뭔가 꺼리가 보이면 바로 네, 칭찬해주는 네, 그런 네, 센스가 네. 필요하군요. 네. 아. 항상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칭찬도 많이 해주고. 근데 사실